네, 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와 직업훈련교사, 그리고 시니어 강사, 사회복지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취업상담사, 직업상담사의 또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취업상담사의 입직을 준비했던 썰로 먼저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사실은 이제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오늘 미리 이제 고지를 드렸었어야 됐는데, 사실은 이제 사회복지사 학점은행제로 어떻게 취득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컨텐츠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취업 상담사로서 이제 서류와 면접을 봤던 썰과 준비했던 썰을 좀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계기는 제가 이제 여성 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새로 일하기 센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여성 인력개발센터와 함께 있는 기간도 있고 이렇게 시청에서 하는 기간이 있고 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가졌고 제가 직업상담사를 꿈꿨던 내가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이 일을 해야지 라고 했던 방향성을 가져줬던 그런 계기였기 때문에 일단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여성에 대한 뭐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다 해서 뭐 일단은 저도 이제 구직 여성이었기 때문에 너무 관심 있던 분야였고 이 프로그램과 사업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뭐 제가 일을 해볼 수는 없으니까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이 수원, 경기권의 수원을 이제 봤더니 뭐 IT 세일센터, 광역 세일센터, 그리고 영통구와 이제 팔달 세일센터 해가지고 이렇게 기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IT와 광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 일자리 재단 해가지고 공고가 나오는 걸 보긴 봤습니다만 사실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고 강점은 있지만 이게 신입이 들어가기에는 블라인드가 살짝 이렇게 유리하진 않았어요. 뭔가 너무나도 경력자를 당연히 우선시할 거고 그리고 특히나 IT와 광역 세일센터이기 때문에 어쨌든 세일센터에서 좀 일한 경험이 있어야 좀 그 분야에 특화가 됐거나 이 사업을 좀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입으로서는 덤벼볼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일단 저는 이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직업 상담이라든지 취창업 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취업 상담사든 직업 상담사든 어쨌든 가져가는 부분이고 직업 이제 훈련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그래도 여태까지 경험과 경력은 물론 없지만 이렇게 따왔던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맞닿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당연히 새로 일하기 센터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다가 이제 어쨌든 이제 경기권부터 해서 이렇게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공고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12월 말과 이렇게 1월 초 되니까 연말 연시에 왜 이렇게 많이 난다라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그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브리핑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입직을 준비하면서 저 거의 지금 이거 박사될 수준이에요. 그래서 하마터면 지금 이 논산에서 지금 재공고가 났고 일단 지금 신입으로서 입직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논산까지 가야 되나 지금 제가 수원시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이걸 제가 지금 경기도에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논산을 가야 되나 운전 연수를 시작해야 되나 지금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적으로 이제 직업 상담사와 이제 취업 상담사 그리고 뭐 경력 단절 예방 뭐 전담 인력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거는 논산의 채용 공고예요. 그래서 이제 직업 상담사가 저는 집단 상담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이제 포커싱에 맞춘 사업을 맡고 있고 이제 취업 상담사는 이제 알선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상담사의 자질이 되었나 그래서 이 역할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취업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아직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경력을 이제 우선시 하고 있다라는 걸 알지만 제가 어쨌든 신입인 입장에서는 제가 체험해보고 싶은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역량에 대해서도 일단은 이제 준비해오면서 맞다라고 이제 주관적으로만 생각을 할 뿐이지, 이 부분이 이제 실무에 투입되지 않고서야 제가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역량을 봤을 때,
일단 상담 능력에서 제가 뭔가 경청과 공감 능력, 제가 제 공감 빼면 시체니까. 그래서 의사소통 기술도 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여태까지 뭐 강의도 해왔기 때문에 뭐 상담 능력과 강의 능력에 대해서는 내가 자신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뭐 전반적으로 모든 직종에 대한 뭐 동향과 그런 요건을 제가 파악을 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에 인사 담당자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청년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세일센터로 공고가 나서 아주 12월 중순쯤부터 마음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의사항을 보니까 뭐 굉장히 이제 막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6개월 전에 주민등록 초본을 떼와서 좀 특이했어요. 보통 저희가 등본 아니면 초본으로 이렇게 입사 서류를 받을 때 이렇게 하는데, 초본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은 뭐 그 기관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초본을 봐서 아, 굉장히 좀 지역적인 우대를 좀 많이 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원 서류를 준비할 때 아,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나,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나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제 포트폴리오라기보다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경력 기술서나 이제 이런 부분의 디테일한 내용을 별첨을 통해서 쓸 수 있는 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자신이 있었죠. 그래서 증빙 서류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좀 내라는 게 많더이다. 그래서 아, 응시원서 뭐 이력서 이런 거는 당연히 낼 것이고, 이제 응시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정리한 듯한 그런 원서였어요. 그래서 이력서부터 이제 자기소개서 이런 거는 너무 기본 서류니까. 근데 이제 응시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른데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다. 근데 수어는 있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이용 동의서 이런 것도 필수일 거고, 그리고 이제 경력 증명서 같은 경우에서부터 아, 뭔가 경력자를 좀 우대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눈치를 챌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제 채용 분야에 이제 취업 상담사 7명, 뭐 직업 상담사 2명, 창업 상담사 1명인데, 일단 창업 상담사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자격증을 따로 준비하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창업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집단 상담이나 이제 이런 부분, 강의와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직업 훈련 교사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요런 부분의 일환으로서 제가 직업 상담사를 들어가고 싶죠. 근데 2명밖에 안 뽑길래 아, 그럼 취업 상담사 7명을 뽑아서 제가 이제 신입으로서 선택할 권리가 없다. 7명 중에 들면 다행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지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 요건을 봤더니 이제 뭐 직업 상담사 또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교사 자격증을 제가 일단 소지를 하고 있었고,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제가 아직 이때 당시에는 12월이었기 때문에 한참 발급 진행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력서 상에 이제 간접적으로 사회복지사를 이제 취득하고 있고 실습된 내용을 언급은 했지만 아직 자격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사회복지사를 뭐 우대하지 않는 한 어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이제 우대사항에서 이제 응시 분야의 전공자 및 경력자, 그래서 아까 경력증명서 그 부분, 그리고 수원시 주민등록 등록자, 컴퓨터 활용 자격증 소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직업훈련을 이수한 자 해서 뭐 최근 3년 이내에 직업교육훈련에 하나여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대사항을 보면서 당연히 이제 제가 가진 그런 이제 스펙과 이제 경험과 경력들을 보면서 이제 우대사항이 맞는지를 이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우대사항에서 뭐 이 부분의 전공자도 아니기도 하고, 경력자, 뭐 대학원 정도 나와야 이제 어떻게 보면 전공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이야 이제 취업이나 진로 관련 학과가 많지만,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께서 중어, 중국어과를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전공자와 경력자 우대를 받지 못했고, 일단 슬슬 적어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력서를 기재를 하고, 이제 하나둘씩 이제 제가
이제 정말 성심성의껏 적었어요. 진짜 여기 보시면 이제 저는 되게 팔달에 기대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되게 감사하게도 이런 경력 부분에 이런 회사에서 일했던 이전 경력 빼고 뭐 이런 자원봉사나 그다음에 교육 훈련 이수한 것에 대해서도 해당자에게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서 아 여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비단 진짜 뭐 이전에 경력자가 아니고서야 뭐 제가 이제 인재 담당자로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경력을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죠. 직업 상담사와 뭐 취업 상담 정말 직업 상담 쪽으로 했어야 경력자가 되겠지만 일단 저는 이제 너무 이제 감사했던 포인트가 어쨌든 이제 관련 업무 경력은 없지만 그래도 좀 비스무리한 어떻게 연결을 좀 이렇게 지어 가지고 말을 만들면 만들 수 있을 듯한 이제 경력을 쓰고 이제 직업 상담사 뭐 관련해 가지고 자원봉사한 거, 직업 상담 관련 교육 이수한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전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들었고 뭐 공공기관에서 사실 뭐 직업 훈련이라기 하기보다는 이런 멘토링 참여나 어쨌든 이 수원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기서 좀 약간 자만과 오만과 기대를 좀 많이 했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에 좀 노력을 좀 그래도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주 열심히 썼던 기억이 나면서 이 자격증도 이제 당연히 이제 직무 관련 그다음에 컴퓨터 관련 운전면허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 우대 사항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컴퓨터 사항에는 요즘 같은 세상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이제 우대 사항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기대를 한 거죠. 웬만해서 요즘에 컴퓨터는 뭐 다 있고 뭐 이제 좀 노려볼 만한 사항들이 좀 몇 가지 있었다. 근데 이제 그중에 사실은 좀 제가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거는 직업 훈련 교사와 이제 직업 상담사, 사회복지사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좀 기대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구직자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 부분에서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는 교육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제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 갔을 때 조금 이런 프로그램도 아는구나.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고용 서비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것을 이제 어필을 하고 싶었지만 이 수료증이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지금 내야 될 어필할 거리들이 너무 이제 저 딴에는 많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굳이 구직자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뭐 구직자로서의 이런 노력을 그분들이 뭐 하나하나 이렇게 뭐 정말 40명 넘는 이 모집 인원에 대해서 다 뭐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보진 않으실 것이고 사실 이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도 크게 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보시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저는 이제 직업훈련 그 아까 3년 이내에 이제 훈련에 대한 수강증을 자매 기업인 그 자매 기업이라기보다도 기관인 영통세로 일하기 센터에서 제가 우리 입직해서 전산에서 만나요라는 이 취업 성공을 하기 위해서 쉬면 뭐하니 놀면 뭐하니의 퍼레이드 쉬면 뭐하니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 직업 상담사 전문가 과정을 추천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기대를 했던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이렇게 들으시고 이제 8달 쪽으로 가서 뭔가 이렇게 신입으로 입직을 좀 이렇게 열려 있다라고 이렇게 너무 익히 칭찬과 기관에 대한 이미지와 이런 게 너무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여기를 수강한 것에 대해서 수료한 것에 대해서 저만의 자부심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좀 이렇게 어필을 하고자 아주 굵은 글씨로 강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소개서나 이제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녹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성장 과정과 사회 경험 등을 작성하고 굉장히 친절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경력 및 업무 성과를 이제 응시 분야의 경력과 이런 실적 위주, 그 다음에 지원 동기 및 업무 이해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응시 분야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사업인지를 좀 이해를 하는 부분이냐라는 것을 묻는 포인트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저만의 작성 팁을 가지고 좀 성공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그 시청에서 올라오는 그런 새로 일하기 센터보다는 좀 제가 제 어필을 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뭐 수상을 기록하는 란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어쨌든 교육도 들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직업훈련 뭐 제도 등을 여러 가지를 이용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저희가 뭐 로저스의 일무공, 그쵸? 뭐 수용성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공감과 경청, 무조건적인 수용 이런 거는 사실은 누구나 이 직업 상담사, 취업 상담사로서 저 아니어도 다 무조건 기본적인 소양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수원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고, 내가 이만큼 프로그램도 참여를 하고 수원시에 대한 시정에 대한 내용까지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 세일센터에 대해서 원래는 여성가족부가 이제 기관이었지만 이름이 바뀌었대요. 성평등가족부로 이렇게 해서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진짜 이쪽에 박사 이제 도가 트일 지경으로다가 면접 준비를 하면서 이제 서류를 호기롭게 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제가 이제 브이로그 영상을 찍었는데, 어쨌든 이제 서류에 대해서 합격을 이제 1월 5일에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이제 장장 한 일주일 정도 서류를 받으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월 5일에 서류 발표가 나고 1월 9일에 면접을 보고 왔죠. 그래서 저는 이제 면접 준비를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보셔라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기 때문에, 아까 처음 첫 장에 나왔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메인 홈페이지와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달 새로 일하기 센터의 그 블로그를 보면서 좀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어떠한 이제 활동, 사업 내용을 하고 계시고, 이런 협업 기업이 뭐가 있고, 특이하게 여기는 어쨌든 창업을 또 지원을 하고 계셨으니까, 저만의 어떻게 보면은 면접 준비와, 그 다음에 이제 경력을 어떻게 보면 제가 경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필할 수 있는 거는 경력보단 경험이겠죠. 그래서 제가 어쨌든 여태까지 네트워킹 쌓아왔던 거, 그 다음에 앞으로의 이제 관련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제가 일을 하게 된다면 이제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을 어떻게 강점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격증 관련 경험을 체계적으로 좀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경력 단절, 이 기관에 대한 성격과 이 청년도 사실 경력 단절이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이해와 특성에 대한 것을 좀 공감하는 식으로 이제 어필을 하려고 했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할 것이고, 팔달센터와 내가 어떤 이렇게 서로 상호 간에 어떻게 입사 후 포부 같은 거를 제가 정말 이제 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이제 기관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면접을 사실 뭐 한 10분 정도 제가 보고 왔지만 그 10분 안에 10미닛이에요. 이효리가 아니어서 뭐 합격이 안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놀래가지고 사실 이제 면접을 보고 나서 이제 2주 뒤에 발표가 납니다. 1월 22일. 그래서 이제 22일에 이제 수원시청에 대한 홈페이지를 제가 살면서 조회수 엄청 올려줬을 거예요, 진짜. 그래서 수원시청에 홈페이지 공고가 나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기다리는 게 진짜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얘긴 하지만 너무 이제 막 긴장도 되고 막 잠도 안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류가 되고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지만 22일에 최종 합격에 들지 못했다. 이제 익명성 강화를 위해서 처음에 그 응시 원서를 줄 때 여기서 이제 뭐 그 지원 부분을 가나다로 해가지고 번호로 매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번호를 통해서 일단 개인 정보 보호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숫자를 찾는데 이 숫자가 이 로또 번호보다 더 귀한 숫자였다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착잡했고, 그래서 일단은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
지금 멘탈을 부여잡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과 커뮤니티에서 만났던 우리 선생님들, 직업 상담사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이제 통화에 불이 났죠. 그리고 같이 훈련을 들었던 선생님들. 그래서 이제 눈물과 콧물까지는 흘리진 않았지만 이제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성장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직업 상담사 이제 뭐 이렇게 지역 공동체 코디네이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 자격을 요하는 걸로 성장업 일자리 프로그램들이 있길래 그걸 한번 지원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다음 주부터 원서를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받으시니까 정말 이 수원에 거주하고 계시는 저와 같은 비슷한 입장이신 분들도 분명히 있고 뭐 제가 뭐 나를 왜 안 뽑아줬어 막 약간 이런 마음이라기보다도 당연히 이제 저보다 더 뛰어나시고 역량이 출중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되신 분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사실 이렇게 경력이 조금이라도 뭐 6개월 미만이든 어쨌든 단 1개월이라도 있으신 분들이 거의 채용이 된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이쪽으로 경험은 너무 많았지만 경력이 없었다라는 게 좀 이제 큰 아쉬움이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이제 브이로그가 살짝 이제 지금 나오고 있지만 제가 뭐 열심히 작업을 하는 추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서류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력서란에 별점 1, 별점 2 해가지고 뭐 굉장히 저를 좀 어필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서류이다 보니까 면접을 보기 전에 서류라도 좀 통과됐으면 하는 마음에 굉장히 디자인을 열심히 했어요. 저 진짜 디자인 학과인 줄.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뭔가 나름대로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게 갑자기 이렇게 영상을 저도 지금 보고 있지만 때는 바야흐로 이 12월 작년에 제가 좀 약간 직업 훈련과 그다음에 뭐 공모전부터 해서 사회복지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참여하고 뭐 청년 여기 지금 이 장소가 수원시 청년재단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수원시 청년 이 센터도 굉장히 제가 시청 옆에 있어요. 그래서 현직자 멘토링 할 때도 그렇고 어쨌든 제가 여기서 그 청년 강사 양성 프로그램 1기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뭔가 고향 같고 집 같고 했던 곳이기 때문에 좀 심신의 안정과 뭔가 좀 이렇게 기운을 받으려고 했던 시청의 기운을 받아서 이제 서류를 되게 열심히 썼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신입으로서 저희가 입직을 할 수 있는 이 길이 너무 이제 기회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제 너무 이제 영통 세일센터에서 이제 직업훈련 아까 그 직업상담사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을 듣고 입직을 하셨던 선생님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부심도 없고 또 아까 그 수원 시민에 대한 그쵸? 제가 등본이 아니라 초본이라고 하면 진짜 제가 나고 자란 곳이 수원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수원시로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워도 과언이 아니랄 만큼 수원시를 사랑하고 이 수원시에 대한 제도를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직업 상담사나 취업 상담사 이쪽으로 제가 아직은 방향을 털기에는 그쪽 기관에서도 그렇고 필요한 그 역량을 가지지 않았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를 이제 뽑아주시는 담당 주무관님께서도 어쨌든 이렇게 생각이 많으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뭐 지원자가 취업 상담사 부분만 해도 지금 41명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기회를 차근차근 이제 노리려고 하고 일단 저의 계획은 지역 공동체 코디네이터로서 일단 한번 이제 역량과 또 이런 것들을 좀 담아서 지금은 이제 서류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를 또 이제 아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그 다음 방송이 될지 다다음 방송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 콘텐츠를 구성하면서 이번에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편이었다라면 다음 버전은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편으로 제가 좀 구성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제가 이제 최근에 또 면접을 보고 했던 또 이제 기회. 그래서 저는 이제 영통 새로 일하기 센터의 그 직업 상담사 전문가 과정이 좀 서운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감사한 부분이 이렇게 일자리 협력망을 통해서 제가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또 이렇게 면접을 볼 수 있었던 기회를 주신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진짜 거기 별로예요. 막 증오해요는 아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좋은 훈련 프로그램을 제가 다시 한번 홍보를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응원과 앞으로의 그런 방향에 대해서 누구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뭐 늦는다면 늦을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과 한참 이제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또 시험을 준비하면서 자기는 뭐 특성화 고등학교로 가고 싶다. 어느 분야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시험을 이제 준비하면서는 그 길이 아직 보이지는 않고 당장 그 여러 가지의 그 기출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실기를 합격하고 그때까지는 정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은 시험에 집중을 하시고 이렇게 하나둘씩 공고가 나는 거 보다 보면 자기가 어떤 쪽으로 내가 길이 좀 맞는 것 같다라는 게 좀 보이고 저는 이제 어쨌든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직업 훈련을 참여하면서 내가 직업 상담사가 된다라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 여성 인력 개발 센터 이런 데서도 한번 역량을 키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급함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수원시에서 기회를 주는 건 많다. 그래서 특성화고 뭐 예를 들어서 또 구직 활성화에 대해서 수원시청에서 이렇게 일자리 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고 또 이번에 영통에서 그 세일 직업 상담사 그다음에 뭐 여기 이 부분에서 지역 공동체 코디네이터 명칭이 좀 뭐라고 코디네이터라고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실장님 된 기분 있잖아요. 병원 코디네이터 약간 이런 것만 생각을 해서인지 굉장히 트렌드하고 뭔가 이색적인 이름이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쪽으로 역량을 한번 해보고 또 만약에 또 2월 달에 또 안 됐다. 이게 또 한 명씩 뽑더라고요. 중복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모든 이 수원시에 있는 분들이 또 저 같은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많을 텐데 또 그분들을 응원하면서도 지금 저도 어느 자리에 다리를 펼쳐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사실은 이제 좀 착잡한 마음도 들고 어떻게 입직을 시작해야 되나 정말 아까 그 논산 새로 일하기 센터를 가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왜 기회를 안 주시는 겁니까? 나 진짜 수원시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정말 자부심이 컸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제 영상에 보니까 제가 초본을 뗐던 근데 너무 좋은 게 정부가 바뀌면서 이번에 이런 주민등록 그 등본이나 초본이 무료더라고요. 발급기에서. 너무 좋다. 이거는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서 지금 보이시다시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나름대로 썼고 이 보이시나요? 제가 얼마나 이 요목조목해서 경력지명서, 뭐 교육수료증, 자격증 이거 태그, 포스트잇까지 붙여가면서 지난 일이지만 뭐 제가 이 원서 접수를 내고 면접을 보고 이 설렘 가득했던 어쨌든 제가 첫 그 면접을 볼 수 있었던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나 특히나 너무 떨려가지고 약국에서 4,000원 주고 엄마가 안정해. 진짜 청심환은 너무 써서 못 먹겠고 이렇게 먹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로비에서 또 오랜만에 언니 만나가지고 딥토킹도 하고 면접 썰도 떨고 하면서 여러 가지 했는데 일단 뭐 면접 후기에 관련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신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전 경력을 많이 물어보시기는 하는데 경력이 어쨌든 접점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뭐 크게 막 그렇게 임팩트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뭐 당연히 사업 내용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개별 면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나와요? 라기보다는 개별마다 이 면접이 다르게 진행됐을 거라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만큼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조금 그래도 숙지를 하시고 어차피 거기에 기반돼서 1분 자기소개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세일센터를 넣으실 때 홈페이지 공부와 이 기관에 대한 좀 이런 또 거기만의 지역만의 이 반영한 것들을 공부를 하시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